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 10.69.3.1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갖고 장거리 여행도 떠났었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써보는 게 진짜겠죠. 여러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많을 테니까. 장거리 여행에선 사실상 오토파일럿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티에서 써본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참 조명이 많죠. 정말 시그널이 많습니다. 플러스 가로등도 저렇게 많은데 이걸 인식해 가면서 이걸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오래된 도로라서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폴이 많은데 폭이 좁고 이런 도로에서조차도 그걸 길을 타이트하게 잘 쓰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더 타이트한 공간을 더 잘 파고들 거라는 거는 익히 제가 알겠습니다. 와, 이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조그만한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에리어를 잘 비집고 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가로등부터 시그널이 참 많은데,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그 뒤에 빨간불인데 이거를 다 순차적으로 정말 저 많은 걸 인식하면서 간다라는 거에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69.3.1을 써본 느낌은 확실히 더 부드러워졌고, 그건 알겠는데, 미세하게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뭔가 확연히 나아진 점을 잘 꼬집기가, 뭔가 이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제가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두 번 이렇게 쓸 때마다 한두 번 정도 개입하는 수준이라서 발전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로보택시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런 걸 주변에 해나가는 거 보면 또 놀랍고, 그래서 될 듯 말 듯, 이런데도 물론 이제 앞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툭 치긴 했거든요. 여기서는요, 제가 아마 쳤을 겁니다. 악셀레이션을 한번 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보통 이렇게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번 정도, 이런 정도, 아니면 제가 뭐 요크를 잡는다든지,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조선의 호구다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근데 마지막이 되게 웃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승합차 쪽에 그뭐 공교롭게 거길 찍어놔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멋지게 해서 마치 로보택시인 양 느낌은 났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갈 거라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를. 목적지가 여기긴 했는데, 그래서 마치 나중에 로보택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승합 장소를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는 또 낮에 또 다른 샌프란시스코 에리어인데, 야, 여기도 들어와서 보면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를 이렇게 가서 그걸 꺾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도 좀 와서 저 노면의 그림자나 이런 것도 반사가 되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파란불 켜지니까 저걸 인식해서, 그것도 하나만 켜졌는데 이걸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이걸 해서 이거를 간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참, 이제는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한다, 못한다를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거 왜 못하냐, 하냐, 이게 그러니까 AI다 보니까 주변 상황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정확히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여기서도 1차선 갔다가 참 법규를 잘 지키려는 건지 그냥 갔었어도 좀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꼭 꺾으면 1차선으로 좀 들어가려는 가이드가 없으면, 어떤 때는 근데 또 멋지게 2차선으로 그냥 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왼쪽 차선에 있었으니까 바로 차선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지, 주변 환경이나 이게 정해진 데이터가 아니라 동적으로 항상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아니면 뭐 과거 버전에서 못했는데 지금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FSD 베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만 가보면은 이제 웨이모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느낌도 참 신기했습니다. 테슬라도 돌고, 웨이모도 돌고, 크루즈도 돌고. 근데 웨이모는 아마 지금 시간에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신기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른쪽에 나올 텐데, 그리고 가다가 이제 우회전을 아마 틀 텐데, 아마 그래도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얘기해 보면은 그때 예, 레인을 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4에서. 그래서 앞질러 가면 안 되는데 앞질러 간다라든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들은 확연히, 그러니까 레인 선택에 있어서 확실히 나아졌죠. 정말 나아져서 여기서도 부드럽게 도는 걸 좀 이따 볼 수 있고, 아, 지금 웨이모가 지나가네요. 예, 제규어. 저를 개조해서 만든, 예, 저긴 라이다가 열심히 돌죠. 여기서도 가고, 얘도 가고. 열심히 이제 쫓아가죠. 쫓아가는데, 자, 보면 이제 차선을 앞에 차가 쓸 거니까 바꾸는데, 지금 보면 쉐비 서버본 대형 SUV니 확 쳐들어오죠. 근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미끄럽게 상황 대처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도 참 샌프란은 폴이라든지 저런 이렇게 나눠진 길들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전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더라. 셀렉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꺾는 것도 지금 살짝 속도를 줄였죠. 그게 꺾을 때 렉서스랑 부닥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믿음이 가죠. 그래도 굉장히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저도 예, 제 차가 아까운 줄 압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가서 내비게이션 상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차선 바꾸는 거 하며, 참 이런 타이트한 시내인데 여기서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게, 저기 또 웨이모 열심히 가고 있죠. 이제 같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다 이제 스트릿 파킹 돼 있는 거를 보면서 좀 있으면 참 얘가 안전하게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저 여기서 쓰죠. 왜냐면 저기 사람이 걸어오니까요. 이걸 기다려서 가더라고요. 딱 오는 거 보고 그냥, 근데 아마 사람이었으면 확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예, 참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디스인게이지먼트를 합니다. 좀 이따 보면 이걸 다 차들 나오는 거 주차된 스트리트 파킹 된 걸 피해 가면서도 가는데, 중간에 이 길을 나누는 조그만한 폴이 있는데 거기서 왔다. 이게 춤을 추더라고요. 겁이 나서 이미 손이 올라갔다가, 예, 제가 이제 개입을 했죠. 보면은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곳을 지금 파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했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해가지고 다시 좀 어두운데, 야, 이 샌프란시스코 시내 아주 조그마한 골목길도 이걸 다 뚫고 나간다는 게, 확실히 타이트한 공간도 이제는 잘 해갑니다.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면서 이제 슬슬 머리를 디밀죠. 이런 거에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레인 셀렉션이나 이런 것인데, 아까 그 폴 낮은 것 때문에, 아, 이런 참 도로에 많은 변수가 있는 걸 대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살짝 이제 사람 지나가니까 살짝 또 머리를 갖다 대서 그 정지선까진 갖다 대죠. 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 환경, 어두운 데서, 예, 파란불 향해서 쑥 가고, 이제 많은 차들이 도로를 막고 서 있는다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걸 예측해서, 예, 저기 깜빡이면 이걸 바꾸죠. 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전차는 그냥 버스나 이렇게 트럭으로 인식을 하네요. 큰 박스형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참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게 다시 제가 찍은 비디오를 상세히 보면 지금 밑에 이 지금 세 개의 그 철길이 보이나요? 이거는 결국은 좀 전차랑 도로를 쉐어하고 있는 거고, 지금에서야 예, 오른쪽 폴이 좀 높게 올라왔는데, 아, 그러게요. 레인 셀렉션도 사실은 내비게이션상 직진인데, 왼쪽 지금 제가 서 있는 거는 좌회전과 직진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앞에 있는 차가. 그래서 되게 더디게 가죠. 예, 오른쪽 차들은 다 지나갔는데. 예, 요런 것도 살짝, 예, 아쉽긴 하죠. 오른쪽에 섰으면 어땠을까? 아, 근데 이고랑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잘 이게 어우러진다라는 게, 그쵸. 그런 것도 나중에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비게이션 상에서 우회전인데 우회전 차선을 못 뜨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걸 얘가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해서 그냥 놔둬봤거든요. 예, 결과는 조만간 보여질 텐데, 근데 이 정도의 교통 환경에서도 참 잘합니다. 다시 한번 시내 주행에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려 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은 저도 점점 여기에 동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다 보면은 저 앞차가 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길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우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차가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돌아서 가려는 심산으로 지금 다 가죠. 그럼 이제 파란불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기다렸다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할까? 내비게이션 상에서는 우회전인데 지금 차선은 직진해야 되는 차선에 들어섰는데 다 보내고 상황 봐서 들어가는 게 참 놀랍긴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여기 약간 외곽으로 나오면은 뭐 저도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고요. 정리하면은 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지고 강력히 디시전을 해서 들어가는 점, 그리고 트래젝션이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런 엄청난 교통 환경에서 샌프란시스코 제일 비지한 데를 통과했는데도 그다지 제가 디스인게이지먼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한두 번씩 참 놀라웠는데, 전반적으로 나아진 느낌은 드는데 약간씩 그래도 도로에 참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약간씩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보택시는 거리가 있지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전자한테 같이 동반자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편하다. 이래서 테슬라를 못 떠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